전효진 변호사가 전하는 삶을 위한 따끔한 일침. 가장 바닥을 칠 때 가장 높이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 공부의 신이라 부르며 우러러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신은 천재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라고요. 그저 더 포기할 곳이 없어서 죽을 만큼 노력했던 사람일 뿐이라고 말이죠. 그녀의 이름은 전효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화려한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척박한 환경을 바꾸고 싶어 발버둥 쳤던 한 인간의 지독하고도 처절한 생존 기록입니다.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서 혹은 노력이 보상받지 못해 주저앉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것은 곧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머리가 좋아서 합격한 게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서 죽음 대신 노력을 선택한 사람일 뿐입니다. 전효진 변호사가 독하게 버틴 진짜 이유는 바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 이름 앞에는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원래 똑똑했겠지, 금수저였겠지. 하지만 그녀는 전형적인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니, 평범보다 조금 더 비참한 환경에서 시작했습니다. 효진 씨의 기억 속 어린 시절은 늘 가난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을 갉아먹는 것이었죠. 우리 집은 병뚜껑 하나 없어졌다고 부부싸움을 하는 집이었어요. 1.5리터 사이다 병뚜껑 하나 때문에 부모님이 다투는 소리를 들으며 자란 아이. 그 아이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웃게 해줘야 한다는 강박, 이 지긋지긋한 환경을 내 손으로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녀의 어린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비참함은 계속되었습니다. 경영 때 친구들의 화려한 생활, 그들의 부유함 사이에서 효진 씨는 자신의 가난을 들키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과외를 서너 개씩 하며 친구들의 수준을 맞추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했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아, 나처럼 배경 없는 사람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건 오직 이 시험뿐이구나. 본격적으로 사법고시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녀가 과외를 그만두면 그 부족한 생활비를 메워야 하는 건 환갑을 바라보는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유심히 보신 적 있나요? 이마트 계산대나 매장 직원분들은 앉을 의자가 없습니다. 8시간 내내 서서 일해야 하죠. 계산 실수라도 하면 본인 월급에서 차감됩니다. 효진 씨는 그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독해지기로 했습니다. 과외 4개를 병행하며 공부했습니다. 어머니도 돈을 벌기 위해 8시간을 꼬박 서 계셔야 했습니다. 그 사실이 효진 씨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딱 1년만 저를 밀어주세요. 1년 뒤엔 반드시 웃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제게 주어진 돈은 한 달에 단 30만 원. 방값, 책값, 밥값을 다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학원비는 알바를 해서 벌어야 했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내가 1년 안에 끝내지 못하면 엄마는 저 차가운 바닥 위에서 1년을 더 서 계셔야 한다. 이 생각이 그녀를 책상 앞에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밧줄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며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를 끊고 핸드폰을 없애고 컴퓨터를 끊었습니다. 친구랑 같이 있으면 안 외로울 것 같죠? 아니요. 합격은 혼자 하는 겁니다. 시험장에 친구랑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그녀는 서울대 법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경영대 생이었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모인 그 기운 속에 자신을 던져 넣었습니다. 화장실에서도 사람들이 나누는 정보에 귀를 기울였고
가장 일찍 와서 가장 늦게 나가는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로 삼아 그를 따라잡으려 애썼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걷고 혼자 고민하는 시간. 남들이 보기엔 비참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누구보다 씩씩하게 혼자 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경이롭게 쳐다보지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합격을 위한 세금 같은 것이었습니다. 효진 씨의 하루는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침 6시 45분에 일어나 7시 셔틀버스를 타기까지 주어진 시간은 단 15분. 그녀는 씻고 옷 입고 양말까지 신은 채로 가방을 잡고 바로 튀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동선을 최적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책상에 앉기까지 2시간이 걸리면 그날 공부는 이미 망한 겁니다. 그녀에게 아침은 설레는 시작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버텨내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차단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기계적으로 움직여 도서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번 앉으면 밤 11시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티슈, 바나나 우유를 미리 챙겨와 흐름이 깨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졸음이 쏟아지는 점심시간, 남들이 잘 때 그녀는 공부했고 남들이 공부할 때 짧게 자며 시간을 비틀어 썼습니다. 그녀에게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쥐어짜내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그녀에게도 슬럼프는 매달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이 떠지지 않는 날, 계획이 무너진 날, 그녀는 이틀 동안 펑펑 울며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어차피 나는 도망갈 곳이 없다. 울면서 다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2시간을 더 울고 나면 신기하게도 다시 책을 볼 힘이 생겼습니다. 슬럼프는 열심히 노력한 자에게만 오는 훈장 같은 것입니다. 바닥을 쳤다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 때 옆자리 사람도 보이지 않게 슬럼프를 겪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고통을 견디고 다시 자리에 앉는 사람만이 합격증을 손에 쥐는 겁니다. 밤 11시 도서관 문이 닫히고 집에 돌아오는 길. 남들은 하루 일과를 끝냈다는 안도감에 친구와 통화하거나 인터넷을 할 때 효진 씨는 다시 책을 폈습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스탠드 불빛 아래서 책을 봤어요. 1분이라도 딴 생각을 하며 잠드는 게 아까웠거든요. 책을 보다 졸음이 쏟아져 책장 위로 쓰러지듯 잠드는 삶. 그것이 1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루도 더 하고 싶지 않아서. 노량진이라는 공간이 너무 싫고 이 비참한 수험생의 삶이 지긋지긋해서 제발 한 번에 끝내게 해달라고 스스로를 몰아붙인 것입니다. 수험 기간 중 예쁜 외모 탓에 주변에서 유혹도 많았습니다. 고민을 털어놓으며 시간을 뺏는 친구들, 호감을 표시하는 사람들. 효진 씨는 단호하게 그들을 밀어냈습니다. 친구가 고민 상담을 하면 1시간을 뺏기죠. 하지만 그 여파로 내 집중력은 3시간이 날아갑니다. 만약 그 3시간 때문에 내가 1점 차이로 떨어진다면 그럼 우리 엄마는 다시 이마트에서 1년을 더 서 계셔야 하는데 내가 그 친구를 그만큼 사랑하나? 냉정하게 물어보니 아니더라고요. 그녀는 나쁜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상관없었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뒷바라지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희생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은 빨리 합격해서 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녀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비참해서 단 하루도 더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즐기지 마세요. 여기를 혐오하세요. 그리고 빨리 나가세요. 효진 씨는 합격자 발표 날 옆방 여학생이 짐을 싸며 동물처럼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1년 전부터 이 소리를 상상하며 버텼다. 저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 매일을 울며 보냈다. 여러분, 공부는 마라톤이 아닙니다. 100m 단거리 질주입니다. 10년을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보다 1년을 미친 듯이 질주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느냐가 본질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나면 핸드폰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가야 할 곳으로 가십시오. 오늘 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듯 긴장되고 터져버릴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 고통 끝에 여러분이 꿈꾸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바닥을 칠 때 가장 높이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떠나 있는 동안에도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당당히 승리해서 돌아올 때 누구보다 기쁘게 맞아줄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만드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인생은 그대 편이니까요.